이렇게 씻으면 모공 케어 하나도 안 된다. 예전에 20대 때 저는 이걸 방치한 걸 제일 후회해요. 이렇게 하니까 유분이 넓어지는 원인이었더라고요. 요즘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커 보이는 것 같다 한다면 집중하셔야 돼요.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보라돌이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모공 축소하는 진짜 방법을 공유하려고 해요. 모공 고민은 솔직히 지성 복합성들이라면 모를 수 없잖아요. 보라돌이들, 저도 정말 별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모공 축소하는 진짜 방법은 사소한 습관에서 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효과를 많이 봐서 우리 보라돌이들한테 진짜 자세하게 오늘 꿀팁 싹 준비해놨어요. 저도 화면에서는 비교적 좀 덜해 보일 수 있지만 복합성인 피부여가지고 이 T존과 U존 부분에는 모공이 어느 정도 있는 피부예요. 아니, 오죽하면 제가 모공 잡는 블러셔를 만들었겠어요. 이 정도로 모공에 진심이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 내가 해보고 많이 느꼈다 하는 5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리는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이미 늘어난 모공 더 늘어나지 않게, 앞으로 모공이 더 좋아지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클렌징. 여러분, 모공이 넓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성 복합성이신 분들에게는 물 세안하세요 이 말 잘 안 하거든요. 제가 트러블도 되게 잘 올라오는 예민 복합성이라 물 세안 잘못했다가는 그냥 유분이 폭발하고 트러블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클렌징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체크리스트가 있다. 첫째, 2차 세안할 때 클렌징 시간은 무조건 1분 이내로 가져가셔야 돼요. 너무 오래 씻게 되면 수분까지 빼앗길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더 꼼꼼하게 씻는다고 엄청 오래 씻었는데 와, 그냥 건조함이 말을 못해. 그리고 둘째, 클렌징 오일을 사용할 땐 무조건 유화 과정을 꼼꼼하게. 유화 과정을 꼼꼼히 하지 않으면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클렌징 오일 자체가 녹여지면서 씻기지 않을 수 있다. 셋째, 폼 클렌저 이용할 때는 거품을 이용하셔야 돼요. 거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마찰시키면서 세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씻으면 모공 케어 하나도 안 된다. 폼클 세안할 때에는 무조건 거품을 충분히 내주고 이 거품이 피부결에 닿으면서 퐁퐁 터질 수 있도록 부드럽게 거품 세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모공성 노폐물을 씻겨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세안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오히려 트러블 나고 모공이 넓어지는 것 같다? 이것부터 바꿔주셔야 돼요. 다음 2번째는 모공 근본 케어. 모공에 집중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건데요. 저도 20대 때에는 모공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니? 30대가 되니까 확실히 탄력이 떨어지면서 아니, 모공 크기는 비슷한데 이게 늘어지니까 더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대 되자마자 무조건 챙겨준 게 바로 모공 관리예요. 제가 모공에 관련된 제품들 모공에 좀 좋다 하는 건 무조건 써보거든요. 여기서 보라돌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모공 제품들은 다 똑같다? 아니, 절대 아니에요. 피부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모공 탄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에 따라서 제품군이나 제형이 천차만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라돌이들 중에서 요즘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커 보이는 것 같다 한다면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진짜 꿀조합 하나 추천드릴게요. 바로 바이오힐보 프로바이오덤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 그리고 콜라겐 리모델링 부스터샷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렇게 2가지를 같이 쓰잖아요? 와, 진짜 모공 관리 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게 그냥 바로 느껴져요. 이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은 아마 보라돌이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올리브영 가면 이 보라색 세럼 한 번쯤은 다 보셨잖아요. 콜라겐 캡슐이 들어가 있는 세럼인데요. 와, 신기한 게 딱 바르면 모공을 쭉 잡아주는 느낌이 나요. 콜라겐 한 병에 세럼이 45,000개가 들어가 있대요. 혹시 도골도골 굴러다니거나 하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그런 느낌 전혀 없이 완전 부드럽게 스며들어요. 이거는 데일리 케어템이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사용해도 되는데 이렇게 약 1달 반 정도 꾸준히 써보니까 확실히 피지를 좀 쫙 잡아주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꾸준히 바르면 유분이 평소보다 좀 덜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꾸준히만 쓰면 유분 케어에 진짜 도움 많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유분 케어가 된다? 이건 모공이 더 늘어지고 커지지 않는 치트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꾸준히 쓰면서 느낀 건데 얘가 사용할 때 여러분 향이 좀 세요. 이 세럼 특유의 진한 향이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저는 좀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촉촉한데 유분은 잡히는 이 느낌 때문에 향이 그렇게 엄청 거슬리지 않게 됐어요. 약간
적응한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점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이거 하나만 썼을 때는 아마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는 못 느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부스터샷 프로그램이랑 같이 쓰니까 시너지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바이오일보에게는 미안하지만 얘만 쓰는 것보다 같이 썼을 때가 훨씬 좋았다. 제가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이걸 같이 쓰기 시작한 후부터는 파데 바르고 유분감 때문에 저는 번들번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잡히는 느낌인 거예요. 처음에는 뭐지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화장이 오래 가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모공 집중 케어 테스트 하면서 제가 확 느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부스터 프로그램 샷 이 두 가지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요번에 나온 건데요. 일제와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일제는 마이크로샷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따가워요. 이게 피부의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서 바르는 성분들이 피부에 쏙쏙 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는 본품에 어플리케이터를 씌워서 쭉 내용물을 빼주고 얼굴에 바르면 되는데 이제는 프로바이오덤, 콜라겐, 매트릭실, PDRN이 들어있는데 이게 여러분 진짜 핫한 성분들이거든요. 모공, 결, 그리고 광채까지 세 가지 효과를 같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습 앰플을 바르는 느낌이라 보습 효과를 주면서 따가운 걸 좀 완화시켜줘요. 이 부스터샷 프로그램 자체가 엄청 고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 매일 쓰면 절대 안 되고요. 권장하는 주기는 일주일에서 1회에서 2회 정도인데 제가 진짜 예민하잖아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뭐 10일에 1회 이렇게 조절해주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 더 따가운 날이 있고 좀 덜 따가운 날도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1회나 뭐 10일에 1회 이렇게 써도 워낙 고기능 제품이라 정말 충분해요.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진짜 모공에 집중한 케어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부스터 샷까지 같이 사용을 해줍니다. 대신 요거는 밤에만. 저는 이렇게 하고 뒤에 마무리로 뭐 콜라겐 팩을 위에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수분 가득한 마스크팩이나 모델링 팩을 붙여주기도 해요. 와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샵 갔다 온 것 같은 퀄리티로 집에서도 홈케어를 끝낼 수 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 부스터샷 프로그램은 좀 자극이 있는 제품이라 이렇게 그냥 사기에는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여러분 바이오힐보에서 기획 세트가 나오는데요. 기획 세트로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 본품과 리필, 부스터샷 프로그램이 2주 키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보라돌이들 중에서 고민하신다면 기획 세트로 먼저 입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잘 맞으면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 그리고 보라돌이들 할인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내일 온라인몰에서 44% 할인된 가격으로 선착순 한정 부스터샷 프로그램 2주 키트를 증정하는 혜택까지 같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2월 5일 놓치지 마시고 장바구니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유분 케어입니다. 솔직히 모공 케어 할 때 유분 케어를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유분 케어하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이겁니다. 수분 보습에 2배, 3배 신경 써주기. 보라돌이들 저는 가끔 피부에 유분이 돌아서 반질반질해 보여서 겉으로는 되게 보기 좋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런 날에 속건조가 느껴질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유분 케어를 못해서 그랬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유분이 많이 나오면 트러블 생기기 싫잖아요. 그래서 스킨케어를 더 줄여버렸거든요. 와 근데 알고 보니 이렇게 하니까 유분이 넓어지는 원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20대 때 저는 이걸 방치한 걸 제일 후회해요. 이 유분 케어의 첫걸음은 첫 번째, 수분크림 바를 때 이거 필수. 세안 후 바로 수분크림 바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지? 세안 후에 바로 수분크림 발라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세안 후 수분크림만 냅다 바른 날 오히려 더 건조한 적 있지 않아요? 토너나 세럼이 피부를 적셔주는 단계가 없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겉돌거나 되게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수분크림 전에는 메마른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수분크림을 바르는 순서가 이래서 중요하다. 수분크림은 얇게 한 겹 한 겹 깔아주면서 밀착시키고 레이어링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 둘째, 보습크림 바를 때 이거 꼭 챙기세요. 보습크림은 무조건 맨 마지막 단계에 발라주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수분크림까지 발라보고 나의 피부 상태를 파악한 후에 그래도 속보습이 좀 필요하다 싶을 때 보습크림을 발라야 돼요. 만약에 수분크림 발랐는데도 이미 너무 촉촉하고 축축하고 막 넉넉해. 거기다 보습크림까지 바른다? 이거는 무조건 과하게 스킨케어를 하는 거예요. 과도한 유분이 많이 돌면 트러블 유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점은 정말 참고하기. 그리고 보습크림의 제형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 오일리하거나 무겁거나 꾸덕한 건 잘
잘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트러블이 잘 올라오는 피부다 보니까 이렇게 부드럽고 얇게 스미면서 산뜻하게 발리는 수분크림을 선호합니다. 보습크림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영양 제품만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은 제품들을 다 사용하지만 여기에서 나에게 맞는 제품군을 다양하게 구비해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날 컨디션에 맞춰서 하나를 추가하고 빼고 유동적으로 하기 위함이에요. 약간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나는 오늘 모공에 대해서 좀 고민인 것 같다 할 때에는 뭐 첫 단계에는 부드러운 크림 스킨을 발라주고 두 번째는 오늘 소개한 바이오힐 리모델링 세럼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프로그램 이 부스터샷을 사용한 다음에 진정 마스크팩이나 아니면 모델링 팩 또는 콜라겐 팩으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모공 집중 관리가 아니라 아예 수분 진정으로 가고 싶다 할 때에는 패드로 먼지만 가볍게 한번 닦아주고 스킨으로 한 번 더 촉촉하게 적셔준 다음에 수분 세럼이나 앰플을 사용하고 수분 크림으로 마무리. 많이 예민하다 싶을 때에는 리페어 해줄 수 있는 진정 크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나의 피부 상태에 맞춰서 나의 유분 케어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아니 이거 안 지키면 모공은 절대 지킬 수 없어요. 바로 선크림 관리. 선크림은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오늘은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피부 타입에 따라서 뭐 유기자차, 무기자차, 혼합자차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는데 피부 타입에 따라서 성분이 예민하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선크림을 선택하셔야 되지만 선크림만 바르면 화장이 들뜨고 밀리거나 혹은 뭉치거나 금방 기름지는 것 같다 하신다면 선크림 타입이나 제형을 좀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화장 안 먹는다고 선크림 안 바르면 진짜 안 되거든요. 화장이 너무 잘 들뜨고 뭉쳐서 선크림 잘 못 바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기자차 중에 수분형 유기자차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은 수분감 넘치는 유기자차인데요. 여기서 바를 때가 정말 중요해요. 바르는 양이 너무 적으면 안 됩니다. 촉촉하게 수분형 유기자차라 넉넉하게 바르기 좋고 이렇게 다 바르고 나서 꼭 두드려주면서 밀착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냥 대충 펴서 바르고 끝내면 이게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아요. 유기자차는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그걸 반사해주는 능력으로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꼭 톡톡톡 두드리면서 밀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언니 선크림이 그렇게 모공이랑 연관이 있어요? 모공 제품도 아닌데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광노화가 정말 무서워요.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가 오는 건데요. 모공이 넓어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니까 자외선 차단제는 무조건 모공의 기본 중 기본이에요. 무조건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라돌이들 중에서 이 볼 중앙에 붉음증이 잘 올라오시는 분들 있죠? 이런 피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모공 커지기 너무 쉽거든요. 이게 열이 오르면 어쩔 수 없이 수분감이 빼앗기기 때문에 피부 온도가 오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지량이 엄청 넓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 아파서 막 열감이 날 때 모공부터 되게 부각되는 경험이 있으시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열감을 케어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쿨링감이 토는 패드나 콜라겐 팩 또는 이렇게 모델링 팩을 아예 하루 날 잡아서 스킨케어 후에 꼭 열감을 잡아줄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꾸준히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열감을 뺏어줄 수 있는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 열감 관리만 잘해줘도 얼굴 톤이 고르게 바뀌고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아서 피부가 예민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공과도 연관이 있는 이 열감 관리 무조건 꾸준히 해주기. 자, 이렇게 해서 총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위주로 추천템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우투 영상들을 좀 쫙 알려드려 봤어요. 이게 모공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 절대 아니에요. 이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무조건 연관이 있고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저도 민낯일 때는 모공이 어느 정도 보이지만 화장했을 때 모공이 더 도드라지지 않게 하려면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거는 큰돈 들여도 절대 모공은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으로 정말 하나하나씩 꿀팁 얻으시면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며칠 뒤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